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한반도 정세가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9월 평양 빅 이벤트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의 두 번째 승부수일까요? 주제어 보시죠. Based on the recent statement of North Korea, I've decided to terminate the planned summit in Singapore on June 12th. If and when Kim Jong-un chooses to engage in constructive dialogue, I am waiting. I am waiting. Kim Jong-un. So I don't like that. There was a difference when Kim Jong-un left China the second time.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번 판을 뒤집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 결정.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 걸까요? 한 장의 사진이 많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사진 함께 보시죠.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왼쪽에 앉아 있고요. 5명이 부채꼴 모양으로 앉아 있습니다. 신범철 센터장님, 예. 저 사진이 의미하는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첫 번째로 지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핵심 당국자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예. 존 볼튼 보좌관은 사실 유럽 출장을 가고 있어서 전화로 연결을 했다고 하니까 펜스 부통령, 성킴 대사, 폼페이오 국무장관,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 앤드류 김 CIA 북한 담당관, 이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씩 물어봤다고 해요. 과연 이번에 가야 되느냐. 근데 예. 구체적 성과가 담보되지 않으니까 최종적으로 그럼 이번엔 가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그 자리에서 트위터를 직접 썼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이번에는 상당히 신중한 결정을 한 것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북 브레인 5명이 다 저기 앉아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좀 그래픽을 보여주실까요? 저 5명이 있는데 저 5명 중에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을 굳이 꼽자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저 자리에 없는 사람이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 전화한 볼튼 사람. 국가안보 예. 보좌관이 예. 아마 저 자리를 만들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어느 정도 이렇게 사전 조율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이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5명을 불러 모았겠죠. 그 과정에서 뭐 하나씩 말을 하는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야 그 전날 자기가 북한을 가겠다고 발표한 입장이었으니까 예. 그것을 뒤집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앤드류 김과 성 킴은 어떻게 보면 폼페이오 국무장관 휘하에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보스에 대해서 반대 발언을 하지 않았을 거고요. 예. 펜스 부통령과 비건 대북정책 특별 담당관이 어떻게 보면 폼페이오 장관 방북을 반대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도면은 성과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은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북한과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대화가 자신의 국내 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이번에 가서 성과를 크게 낸다. 예를 예. 들어서 신고 검증 폐기에 합의하고 북한의 핵리스트 신고라도 받아낼 수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중간 선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추진했겠지만 그렇지 않고 폼페이오 장관이 가서 아무런 합의도 얻어내지 못하고 김정은 위원장조차 만나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6월 정상회담 자체도 실패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중단을 시키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기발한 전략이 나오는 거죠. 왜?
북한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6월 12일 날 정상회담 한 것은 정당했다. 예. 그렇지만 그 전후로 해서 중국이 잘못된 행동을 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개하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은 더더욱 정당한 것이고 그것을 끝난 다음에 북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적 구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 보는 앞에서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그 시각에 국무부는 방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결단의 책상 앞에서 폼페이오 앞에서 방북 취소 트윗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폼페이오 장관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굴욕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전에 폼페이오 장관 전화 인터뷰 보면 이제 북한에 안 간다는 얘기 사실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폼페이오 장관 앞에서 저렇게 결정을 했다. 물론 뭐 폼페이오 장관 입장에서 뭐 굴욕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사실은 가서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오는 것보다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부려 취소하는 게 나은 측면도 있죠.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폼페이오가 갔다 왔어. 너 왜 갔다 왔어라는 얘기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일각의 외신 보도를 좀 보면 폼페이오 장관도 정치적으로 뭐 다음 대선에 뜻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폼페이오 장관도 욕심 있는 정치인 그러니까 원래 이제 외교 안보 전문가가 아니라 정치인 출신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인은 어떤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을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가서 아무런 성과가 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폼페이오 장관에 대한 어떤 신뢰도 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결정한 게 아니라 어쨌든 대통령의 결정에서 안 간 거니까 폼페이오 장관 입장으로서는 뭐 책임을 덜 수 있는 뭐 어떤 그런 건 된 거죠. 예, 트럼프의 판 뒤집기. 일단 이유는 두 가지를 댔습니다. 그래픽으로 확인해 보시죠. 바로 이 내용입니다. 방북 취소하는 거 이것 때문이다. 하나, 비핵화 진전 충분하지 못하다. 이거는 이제 북한을 향한 메시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 중국이 예전처럼 협조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둘 중에 어느 쪽에 좀 비중이 더 실렸을까요? 저는 첫 번째 비중이 더 실렸다고 번째요. 봐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만약에 북한을 방문해서 돌아오는 길에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와 보세요. 예. 지난번에도 한번 그 일 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내 여론이 안 좋아서. 근데 중간선거를 앞두고서 이번에도 만약에 빈손을 오게 되면 중간선거에 정말 악영향을 끼칠 요소가 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존 볼턴 그 보좌관이 나서서 했다는 이제 선생님 말에 정적으로 동의하는 게 존 볼턴이나 아니면 존 볼턴과 함께 일하는 소위 강경파들이 일정 부분 그렇게 압력을 넣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조율을 하지 않겠습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하기 전에 어떤 형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뭘 얻어낼 수 있을지 어느 정도 조율을 했을 텐데 거기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가 안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럼 결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문한다 한들 돌아올 때 무슨 뭐 리스트 같은 것도 못 갖고 돌아오게 되면 그건 트럼프한테 더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번에 판을 뒤집는 것이 어찌 보면 본인이 북한이나 중국 두 양쪽에다 압력을 가할 수 있는 하나의 한 방이 될 수도 있고 또 본인 입장에서 중간선거를 앞두고서 뭔가 다시 한번 하나를 얻어낼 수 있는 어떤 뭐랄까요, 뭐 딜이랄까요, 이걸 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지난번처럼 한 번 더 판 뒤집기를 시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왜 빈손 방북이 될 거라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생각을 했을까요? 국무부 대변인이 얘기했던 거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The secretary is expected to meet with Kim Jong-un. No, no. We have no plans for a meeting of that sort. 네, 이 짧은 한마디. 김정은 위원장은 만날 계획이 없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 만날 거면 뭐하러 가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북한에서 어떤 비핵화라든가 주요 의사결정의 최종 책임자는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무장관이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항상 그 나라의 수반, 원수를 만나는 과정에 있는데 북한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의 보장을 받지 못한 채 북한에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빈손방북의 우려가 있었던 거죠. 또한 최근에 북한 매체들이 이렇게 발신하는 메시지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 제재라는 것이 강도적인 거로 이야기했고 뭐 사회주의라든가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모습에서 북한의 변화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결정을 했고 의외인 것은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 트럼프를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거나 이번 결정은 잘했다는 평가가 더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변화가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갔을 때 자칫하면 미국의 체면만 구길 수가 있고 비핵화 협상에서도 진전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적절한 결정을 했다는 평가가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무역 전쟁 때문에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사이가 안 좋은데 이번에도 또 한마디씩 주고받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중국이 너무 안 도와준다. 이런 표현이 있었다 그래요. 완전히 질려버렸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고요. 중국은 공식 입장은 안 냈지만 인민일보를 통해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건 대국으로 할 행위가 아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이 변덕스럽다는 것은 관련국들 모두 알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완전히 질려버렸다. 이런 거 상당히 좀 수위가 나간 표현 아닙니까? 뭐 트럼프 예.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미국의 모든 대통령들이 뭐 공화당 정부든 예. 민주당 정부든 동아시아 전략의 기본이 이제 뭔지를 보셔야 되는데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기본은 중국을 꺾는 겁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 G2라고 하잖아요. 예. G2입니다. 그럼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러시아, 유럽 정리됐습니다. 중동 거의 정리됐어요. 남아있는 건 북핵이 아니라 중국의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G2의 상대인이 중국을 꺾는 게 미국의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무역전쟁이란 그런 것도 그 일환인 거고 무역전쟁에서 지금 뭐 외신 나오는 거 보면 미국이 좀 승기를 잡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베이다워에서 원로들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트럼프 개리 건드렸나 봐. 이 정도쯤 몰랐나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중국 내부에서도 우리가 지금 너무 지금 앞선 미국과의 대결을 서둘렀다는 반증도 나온다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 입장에서 보면 무역 전쟁에서 중국을 완전히 제압을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북한 문제까지 해결을 한다라는 건데 중국이 사실 지금 뭐 북한에 뭐 뒤를 좀 열어주고 있다는 보도는 심심찮게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뭐 발전 선비도 들어와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발전기 돌려가지고 평양의 전기불도 중국에서 대주는 거라는 얘기도 있고 뭐 국경에서 밀무역도 좀 늘어난다는 거 보도도 있는 걸 보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을 제압하기 위해서 무역 전쟁뿐만 아니라 이 북한이라는 또 레버리지까지도 사용하는 것 아닌가 좀 그렇게 보입니다. 예, 어쨌든 뭐 중국에 완전히 질려버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직구를 날린 셈인데 네. 시진핑 주석이 지금 구구절에 북한 간다는 전망이 많았는데 그렇죠. 좀 고심이 깊어지겠어요. 그렇긴 한데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 말씀을 드리자면 예. 갈 확률이 더 높다고 갈 보거든요. 확률 저는. 구구절에요. 예, 구구절에.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북한을 예를 들어 북한의 뒷배경이 돼주면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예.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무역 전쟁이 있어서 북한을 어떤 지렛대로 활용해서 예. 본인들이 얻어낼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그걸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중국이 북한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비핵화 문제에 뭐랄까요 지렛대로 활용하는 부분이 없다고 계속 얘기하지만 예. 계속 북한의 김정은 만나고 김정은의 태도가 바뀌는 부분이라든지 시진핑이 여러 부분에 있어서 김정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명확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중국이 방문해 주는 것이 북한에게도 힘을 실어주는 거고 북한 입장에서도 중국을 뒷배로 해서 뭔가 비핵화 협상에서 본인들이 미국으로부터 더 많이 얻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예. 중국은 또 북한이라고 하는 지렛대를 이용해서 우리가 설득하지 않으면 북한이 돌아설 수 없다. 그러니까 미국도 일정 부분 양보해라 이런 예. 부분들을 얘기할 거라고 봐요. 그게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질려버렸다는 말의 표현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너무 북한을 이용해서 본인들한테 너무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반발이라고 저는 봐요. 예. 지금까지 그런 불만이 있었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었죠. 왜냐하면 비핵화 진전을 위해서 미국도 일정 부분 참아야 되는 부분이 예.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다 보니 트럼프 입장에서 이제 그 책임을 또 중국에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중국과 북한은 두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미국을 압박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미국의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못마땅한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북중 정상회담 앞두고 시진핑 주석에겐 상당한 부담을 준 셈인데 지금 미중 무역 갈등도 있고요. 시진핑 주석이 구구절에 또 쉽게 가는 게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저도 뭐 예. 최 교수님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예.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저 말 한마디로 북한을 방문하지 않는다면 예.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패권 경쟁 속에서 예. 어떻게 보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그런 측면인데 예. 결국 만약에 이거 역시 만약인데 훗날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제압했다. 예. 뭐 6개월 후에 중국이 도저히 못 버틸 것 같아서 과거 일본이 90년대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미국에 굴복했듯이 미국과 중국 간에 새로운 합의가 있다. 그러면은 모를까 현 단계에서 아직은 뭐 사실 지난 주말에 차관급 회담이 있었습니다. 예. 미중 간에. 그렇지만 중국이 상당한 고자세를 견지했고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예. 이러한 부분을 고려할 때 역시 시진핑 주석이 현
현 단계에서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다. 예. 따라서 구구절에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구구절에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가고 또 이제 북중 간에 상당히 또 이제 가까워지는 게 눈에 보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음이 급해져서 폼페이오 장관을 다시 보낼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해서 폼페이오 예. 장관을 보내진 않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폼페이오 장관이 가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를 얻어내야 되거든요. 성과 없이 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아마 구구절에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가고 예. 그러면서 북중 간의 관계가 더 밀착된다. 그럼 미국의 해법은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2천억 달러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압력을 더 높이고 그 과정에서 미중 간의 문제 해결이 이루어진다면 예. 그 합의 과정에서 북한 문제에서 손을 떼라 이런 식으로 접근할 것 같습니다. 예. 폼페이오 방북 취소 결정으로 9월 외교 일정도 좀 불투명해진 게 사실인데요. 어떤 일정들이 예정이 돼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시진핑 주석 구구절에 방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두 분은 예정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구구절이 지난 후에는 러시아 동방경제 포럼이 있고요. 남북 정상회담이 중순쯤으로 돼 있는데 아직 날짜가 안 정해졌죠. 그 다음에 이제 뉴욕 유엔 총회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폼페이오 장관 방북으로 비로소 이렇게 쭉 순조롭게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됐는데 이제 변수가 속출하면서 남북 정상회담도 저때 열릴 가능성이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문재인 낮아졌다는 대통령- 얘기도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 머리가 예. 복잡하겠죠. 예. 이제 아무래도 지금 사실은 남북 관계 개선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북핵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건 북미 관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뭐 북미 관계가 일단은 현재로서는 조금 예전에 뭐 싱가포르 회담 이전으로 돌아간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미국에서 예. 좀 현지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머리는 조금 복잡하겠으나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남북 정상회담 추진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얼마 전에 8.15 건축사에서 그렇게 얘기했었나요? 예. 남북 관계가 개선돼도 그게 이제 북미 관계라 제가 정확한 워딩을 기는 못하겠는데 의미는 어쨌든 남북 관계가 개선돼서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미 관계를 끌고 가겠다. 아마 그런 취지의 아마 언급을 제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그렇다고 보면 아마 이런 명분을 들겠죠. 내가 북에 가서 미국에게 미국도 양보하고 북한도 양보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문정인 특보가 한 얘기라고 제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는데 그 기조에서 본다고 한다면 북에 가서 야 김정은 지금 트럼프 상황 저러니까 니들도 좀 양보해. 미국한테는 내가 얘기할게. 이런 본인이 얘기했던 중재를 하긴 한반도 운전자료를 설파하기 위해서라도 남북 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저는 추진할 거로 보입니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이것까지 취소해 버리면 시장에 완전히 남북 관계 완전 파탄 났구나 이 예. 사인이거든요. 이건 사실은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어쨌든 미국에서 부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과 관련해서 북한에서 아직은 공식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입장을 내놓을 걸로 보십니까? 저는 예. 일단 뭐 공식 반응을 안 내놓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문하려다가 안 한 거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뭐 비난을 하거나 그럴 뭐 모르겠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예. 뭐 그냥 가만히 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더 이상 아무런 코멘트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김태현 변호사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는 기점을 해서 예.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미국과의 어떤 통로나 대화의 통로가 일정 부분 중지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일정 부분 그 부분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물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서 만약에 남북 정상회담을 했을 경우에는 예.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로 문재인 대통령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입장에서 북한이 그러면 비핵화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더 이상 예.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취할 거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협상이 하나의 기술일 수 있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판을 엎거나 아니면 아예 비핵화 문제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뭔가 다른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 가지고 본인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의지를 갖고 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하고 올 거냐. 제가 예.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분명히 통화하거나 대화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떤 대화를 가지고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를 듣고 그리고 나서 북한에 가서 김정은에게 설득을 하든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가 이런 부분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예. 우리는 미국하고 달라요. 미국은 성과가 있어야 방문하지만 우리 대통령은 성과가 없어도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을 그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비핵화뿐만 아니라 남북 간은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잖아요. 예. 이산가족 문제도 그렇고요. 지금 개성의 그 연락사무소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하나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온다면 남북 정상회담은 저는 당연히 이루어질 걸로 보고 문재인 대통령 역할도 중요하게 되는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중요하다. 정세현 전 장관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 대통령한테 넘어왔어요. 예. 왜냐하면 비핵화 리스트를 빨리 좀 제출하라는 얘기를 폼페이오가 하는 것보다 예. 한국이 나서서 하라는 그런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의 역할이 더 커졌다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 나는 지금 9월 중순에 예정되어 있던 그 평양 정상회담, 예. 남북 정상회담을 일정대로 하려고 그러는 그런 그 계획 아닌가. 그 구구절에 시진핑이 이제 갈 거고, 예. 그거 끝나고 난 뒤에 문 대통령이 그 다음 주쯤 가는 걸로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고. 예. 그렇게 해서 그 일이 잘 풀리면은 폼페이오는 뭐 다시 안 가도 되죠. 네.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인데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아직 핵신고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좀 설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예. 그 부분에 진전이 있으면은 정말로 한국의 역할로는 인정받게 되는 거죠. 예. 미국도 지금 북한을 어느 과정에서 설득에 실패했느냐, 그러니까 신고 검증 폐기라는 일반적인 로드맵에 합의하고 예. 신고 정도를 해주면은 북한이 원하는 종전 선언이라든가 그 다음 단계에 뭐 제재 해제 논의할 수 있다. 예. 이게 미국의 입장이었는데 북한은 신고를 거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신고를 하게 되면 자신들의 핵 능력을 다 노출하게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부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해서 신고 검증 폐기라는 로드맵에 합의하고 신고를 받아냈다면 미국이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얻지 못한 비핵화의 진전을 한국 정부가 얻어낸 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국으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뭔가요? 북한이 핵 문제는 우리 정부하고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이 부분에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과연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 정상회담 의제로 핵 문제를 갖다가 제대로 올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진보된 이렇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진실의 순간에 우리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시진핑 주석이 좀 도와줘야 된다. 중국 역할을 좀 해라 이 요구 아닙니까? 돕는 건 아니라 방해만 안 해도 된다 방해만 이런 안 인식을 해도 하고 있는 것 된다.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주였어요. 지난주 주말에 방송에 나와서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이 협상의 초기에는 북한은 1년 안에 비핵화를 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 말을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듣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 정부도 부인하지 않고 특히 북한 측에서 그것을 반박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4월까지 북한은 1년 내 비핵화를 하겠다는 말을 했던 거예요. 예. 그렇지만 5월, 6월 그 사이에 북중 정상회담을 2차례 더 개최해서 총 3차례의 북중 정상회담이 있은 이후에 북한의 입장이 변했다는 거죠.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중국은 북한 문제에서 손을 떼라는 거고요. 한국 정부는 비핵화 기조를 지키면서 북한에게 어떻게 설득을 하면은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북한은 이러한 거래는 미국하고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 서로가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무언가 진전을 이루어낸다면 이것은 정말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엄청난 진전을 거두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폼페이오 방북 무산으로 남북 관계 일정도 조금은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폼페이오 방북 무산으로 개성 연락사무소 개소가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연락사무소 개설은 폼페이오 방북 등 순조로운 일정 속에서 진행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다시 점검을 하겠다는 거고요. 북측과도 좀 상의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아직은 북측이 이 방북 무산에 대해서도 입장이 없으니까 지금 논의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곤혹스럽죠. 예. 왜냐하면 사실은 북한산 석탄 수입 그 예. 문제 가지고도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한 거 아니냐, 세컨드 리포가 발동하는 거 아니냐는 일각의 이제 걱정들도 있어요. 예. 그리고 남북 연락사무소의 문제들도 거기 이제 어쨌든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유엔 제재 위반 아니냐라는 약간 어떤 목소리들이 미국에 좀 조용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전부는 아니고 일부지만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좀 신경 쓰였었는데 그래서 야 이거 북미 관계보다 남북과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우려도 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폼페이오 방북이 취소가 돼서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냉각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남북 연락사무소를 좀 급하게 설치하는 건 조금 부담이 있겠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평양 방문을 하는 거랑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대통령이 가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뭔가 풀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약간의 일말의 기대도 있는데 이건 지금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조금은 조심스럽게 좀 움직이려고 하는 거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개성연락사무소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남북 간의 관계이긴 하지만 미국을 신경 안 쓰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정부가. 그렇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의 입장을 일정 부분 고려해야 돼요. 뭐 물론 우리 정부가 이건 뭐 주도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제재했을 때 일종의 뭐 주권 문제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러면 그것도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뭐였냐면 뭐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잘 되고 비핵화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지 그 문제가 지금 이렇게 교착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가게 되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에 어떤 뭐랄까요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요.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과 미국의 어떤 동맹 이런 차원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거지 미국을 완전히 배제하고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 정부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 그 연락사무소 개소 같은 경우도 북미 간의 관계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센터장님 끝으로 이거 좀 여쭤볼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의 최고의 포커 플레이어인데 나도 못지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G2가 지금 사이가 너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비핵화 포커판이 너무 복잡해졌다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되는 건가요? 결국에는 이 비핵화 협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걸 우리 정부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도 너무 높은 기대치를 갖다가는 실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비핵화 공조에 발맞추면서 정책을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남북연락사무소 차원에서 이번에 우리 정부가 그것을 뜻을 약간 접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의미 있는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비핵화 진전과 함께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재와 관련한 부분도 사실은 연락사무소 자체는 아무런 문제될 거리가 아닙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북한에 물자가 들어간 것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하고 사전에 협조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된 거고요. 그러한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 우리가 잘 지켜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강조하면은 북한과의 협상은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과를 내는 거고 다른 하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나쁜 성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합의를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해서 북측은 아마 한미 동맹을 어떻게 보면 파고드는 그래서 좀 분리시키려는 그러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구조를 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북 경협 속도 빨리 내자 북측은 그런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비핵화와 발맞춰 나갈 것이니까 북한이 비핵화 부분에서 성의를 보여달라 이것을 잘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지난 5월에 북미회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소했을 때 한번 놀랬고 이번에 또 이제 폼페이오 방북 무산으로 또 한번 놀라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 돌발 외교를 이어가고 있는데 또 어떤 속보가 전해질지 이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센터장님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